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하늘길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하반기 부산 관광 생태계에도 생기가 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관광 도시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부산의 달라진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신라대 호텔 의료관광경영학부 김정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나 또 방역 완화 조치는 여행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실제로 지난달 해운대 수욕장이 임시 개장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방문객이 1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산 지역의 관광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하늘길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한파였던 시기는 좀 벗어난 걸로 보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한번 보면 예. 내국인은 약 1,800만 명 이상 부산 지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 하늘길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우리나라는 국내 여행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수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의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노선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제 오늘 다시 이 더블링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코로나가 확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재유행이 짧고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 부산 방문 외국인은 약 21만 8천여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 보면 증가한 폭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수준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숫자의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관광 통계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한 가지 아주 조금 주목할 만한 좋은 지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2021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에서 우리 부산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던 부산 관광의 만족도 그리고 이제 이 부산 관광의 미래로 볼 수 있는 재방문 의도 이 두 가지 점수가 부산이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관광 도시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크게 개선이 되어서 부산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한 내국인 관광객이 97%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98.8%로 거의 대다수가 부산은 다시 한번 방문해 볼 의사가 있을 그런 도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던 만족도 부분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점수로 하면 73.2점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작년 대비했을 때 6점 이상 증가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잘한 지표는 그렇지만 또 좋지 않은 지표도 분명히 있어서요. 살펴보면 부산 여행을 했을 때 제일 불만족했던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내국인, 외국인 공통적으로 1등을 주차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지형이 높고 또 땅이 그렇게 여유 있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쾌적한 관광이나 또 요즘 관광객들은 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개인 교통을 선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관광 시내의 주요 관광지가 경쟁력을 크게 갖고 또 높이는데 분명히 장애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만족도나 재방문 의사에서는 수치가 높긴 하지만 또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올해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올해 이제 코로나가 관광객도 그렇고 관광 산업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한파에서는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몇 가지의 트렌드를 기존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되었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패키지 투어에서 많이 탈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루트를 스스로 계획을 해서 오는 이런 개별화 관광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다양화가 된 그런 예.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숙박을 거치지 않는 그런 단기 관광이 유행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 유행이 어디까지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독립형 숙소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별개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독채 펜션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아예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급 호텔에서의 호캉스 아니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감성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풀빌라 같은 이런 숙소들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또 여행 기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아주 기간에서도 당일치기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같이 아주 기간에 있어서 그 정형화된 틀을 많이 벗어난 형태가 시장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소규모 가족 단위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시야를 키워보면 소규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많이 불편함을 겪었던 그 반려동물 동반한 그런 관광객들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이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을 집에만 둘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시장에 반려동물의 놀이터라든지 카페, 그 다음에 포토존 같은 이런 좋은 시설들을 구비한 숙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도 있어 왔습니다만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의 경우에 기존에는 주로 이제 먹는 걸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아니면 즐거운 걸 보여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여행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교육적인 시각을 많이 섞어서 어떤 체험 활동이라든지 박람회 아니면 유적지 관람 아니면 레저 활동 이런 것들을 끼워서 뭔가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해도 좋은 여행 이런 트렌드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또 조금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2021년 2월 이후에 전체 기초 지자체에서 시군구 기준 거주지의 내 이동과 박외 이동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두 가지 이동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근거리 이동도 증가했지만 장거리 이동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객들이 가까이도 멀리도 모두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짧게 뭐 주말 혹은 아니면 공휴일 끼워서 이런 식으로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주중이라든지 재택근무를 했었기 때문에요. 주중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설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기존의 관광 시장에서 볼 수 있던 어떤 정형화된 틀이 어느 정도 많이 깨어진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미나게 보았던 그 트렌드로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여행이 무섭고 두렵고 그다음에 갈 수 없었고 이랬었다가 이제 아주 큰 마음을 내서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확진자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변경이 많이 되었던 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는 계획을 아주 차분히 아주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갈 수 있을 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나가는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꼭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근교에 자기가 나가서 뭔가 그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오는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무계획 여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통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무엇보다 부산이 또 관광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만의 경쟁력이 담긴 특화된 관광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너무 식상하긴 하지만 사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도시 근교에 해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네,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은 요즘은 최근에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유명 관광지인데요. 최근에 조금 부산에 변화된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송정의 바닷가가 서퍼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강원도에 그 서퍼들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송정 바닷가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보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뭐 예를 들면 보트쇼라든지 요트 대회, 그리고 해양 영화를 그 영화제로 만들어 놓은 국제 해양 영화제, 이런 것들도 모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서퍼들만이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레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해양 레저 체험 연령대가 여전히 20, 30대 위주긴 합니다. 과반수이긴 하지만 40, 50대, 40, 50 세대와 10대 이하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특정 세대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전 연령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해양 레저 체험을 그래서 누구랑 동반해서 왔느냐, 얼마나 자주 왔느냐라는 것을 물었더니 최근에는 혼자 온다고 밝힌 응답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 단위로 해양 레저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5회 이상 한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이제 종합해 보면 혼자서 와서 수시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바닷가를 그냥 와서 보고 발 담그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진짜 해양 레저를 즐기고 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전 세대에 걸쳐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혼자서도 수시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콘텐츠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서서는 이제 해양 뭐라 그럴까, 체험 활동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사실 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관광 관계자들이 그 시간을 오롯이 쉬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부산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대표 해상 교량이죠. 7개 그렇죠. 다리, 가덕대교, 광안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신호대교, 영도대교, 울숙도대교, 이 7개를 묶어서 세븐브릿지라는 프로젝트를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부산의 7개의 해수욕장인 해운대, 송정, 다대포, 일광, 송도, 임랑, 광안리 이 7개를 묶어서 세븐비치라고 해서 이 세븐브릿지와 세븐비치를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관광공사가 작년에 이 세븐브릿지를 가동을 시키면서 이제 홍보 프로젝트로 세븐브릿지의 SNS 릴스 이벤트 같은 것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세븐브릿지의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베스트 포토존을 찾아라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이 7개의 교량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SNS에 업로드를 하면 이거에 이제 잘된 사진들을 찾아서 관광공사가 컨텐츠로 2차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시기를 조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 오고, 그리고 부산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야경을 하나의 좋은 관광 컨텐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미 아름다운 그 광안대교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이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만한 황령산 전망대, 그 다음에 이제 산목도로에 올라가면 부산의 역사가 보이는 아주 특이한 야경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컨텐츠 혹은 관광 상품으로 발전을 시키기도 했고, 또 부산관광공사는 시와 부산 한국관광공사죠. 한국관광공사는 시와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부산의 밤을 대표하는 이름을 별바다 부산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별바다는 야경에다가 각각의 야간 관광의 테마를 16곳을 묶어가지고 4가지로 묶어서 상품화해서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질 무렵에 영도의 깡깡이 마을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송정바다에서 패들보트 요즘에 이런 해양 레저를 그렇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부산의 해가 지는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엮어서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 앞으로 놓여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전에도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로 꼽았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대면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시장에서도 이 산업 자체는 사람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데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 관광 시장에서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장의 판매 구조랄까요?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의 여행사들이나 여행 관련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처럼 아주 크고 거대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발맞춤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그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 같은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관광 분야에서도 UNWTO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관광에서의 전환을 이 환경에 대한 이슈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4차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을 통해서 네.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관광 개발의 사회적 기업, 뭐 여러 가지 다른 소비재 기업들도 지금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관광 산업과 관광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텔 기업들은 뭐 오래 전부터 나무 심기도 해주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연박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침구를 갈지 않는 동의하에 연박을 하시는 손님들의 동의하에 침구를 교환하지 않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호텔, 숙박, 그다음 엔터 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기업에서도 이런 환경 관련 이슈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부산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컨텐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관광이 가장 오래된 선사 시기에 전부터 이제 출현이 되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기록에서 무엇이 생겼을 때 관광이라는 것이 출현했는가를 올라가고 거슬러 가봤더니 결국은 길이라는 답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만 관광 산업이 출현하고 또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적인 측면 중에서도 길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할 때 길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요즘은 한 군데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광지를 같이 돌아보기 때문에 근교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와 더불어서 부산의 핵심 과제로 지금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공항도 그래서 관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2030 엑스포도 그렇지만 앞으로 부산 관광이 아주
그 국제화된 수준으로 커가려면 관광이 없이는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영 문제가 시급히 빨리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제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만큼 또 앞으로 또 날개 달린 부산 지역의 관광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관광 산업이 올 여름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국제 관광 도시 부산에도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